자,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웹사이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제 레이아웃을 이렇게 짜다 보면요. 이 그 안에 지금 우리 이제 레이아웃 어떤 그 레이아웃 구조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박스에 이제 색깔을 넣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레이아웃 박스에 이제 색깔을 넣어서 그래도 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레이아웃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그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었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색깔을 넣지 않고 이렇게 선을 넣었어요. 보도, 경계의 선. 근데 이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각각의 박스에 이제 색깔을 넣었어요.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좀 구조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 보면은 그 텍스트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쵸? 텍스트.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을 제가 썼는데 그 클라이언트 작업을 이제 의뢰한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회사 소개에 대한 어떤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 참 난감하죠. 네. 아니 뭐 회사 소개 만들려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시는 해놓고 회사 속의 어떤 자료, 텍스트 글은 안 주면 참 난감해요. 네. 그랬을 때 아무런 작업도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워낙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 자료를 이렇게 이제 그 방대하게 웹사이트에 이제 올려놓고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용자, 그 작업하는 디자이너나 이런 그 코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떤 텍스트 그냥 글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당장에 이제 뭐라도 이제 삽입을 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레이아웃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텍스트 자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레이아웃을 짤 때 어떤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해놓고 레이아웃을 짜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글도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한글용도 있어요. 한글.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먼저 이제 딱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누가 보니까, 국내 디자이너나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이렇게 그 돼 있는 것보다 이제 한글로 돼 있는 사이트가 또 좀 없을까 하고 이게 찾아보니까 다 있어요. 한글로 여기 검색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은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영문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그 우리 이제 레이아웃을 짤 때 이런 구조를 짤 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색상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또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도 있구나. 예,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사실 뭐,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의에서도 좀 한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다 위에서 말한 이런 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다른 거에 대한 건데 이쪽 그 최상단 부분에 이제 박스하고 이제 최하단 부분에 이제 그 박스 그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리면 최상단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단 그 푸터 부분에 이제 박스 들어가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네.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삽입이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사용자,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 그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 그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그 최상단에 또 추가를 한다든지, 또는 하단에 뭔가 또 추가적인 어떤 박스 레이아웃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또 좀 추가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좀 배치를 시키는 것들, 네, 이런 것도 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은, 자, 지금 이제 9-12, 이제 이거는 이제 블로그 스타일의 이제 레이아웃 구조 예제예요. 블로그 스타일. 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제 블로그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 왼쪽의 메뉴가 맨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맨 밑에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는 거죠. 본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부터가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왼쪽의 메뉴가 맨 밑에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 네, 이런 어떤 구조를 이제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우리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3은 이제 마지막 종합적인 이제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텍스트 편집기 하나 여러분 딱 꺼내셔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딩을 쭉 치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분, 진짜 길면 한 20분 정도 내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연습을 그만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분 좀 그 색깔이나 이런 것도 음영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라데이션처럼 좀 고려해가지고 좀 색깔도 좀 이쁘게 넣어봤어요. 네, 그 굉장히 그다음에 뭐 구조를 좀 레이아웃 구조를 여러분이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각각의 색상의 어떤 좀 농도를 좀 다르게 줘서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구나. 네, 여러분이 그 이 정도의 레이아웃 구조 틀을 딱 잡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 어지간한 그 웹사이트들의 그 레이아웃 그 틀이 거의 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딱 집어넣고 이렇게 배치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건 틀이에요, 틀. 레이아웃 구조를 잡아놓고, 건축으로 치면은, 여러분 건축으로 치면 뭐예요? 먼저 이제 그, 건축을 이제, 먼저 그 구조, 골격. 예, 그런 거 먼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 나가잖아요. 인테리어부터 먼저 하는 그런 건물은 없어요. 인테리어부터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창문을 달려고 해도 뭐 골격 구조가 있어야지 창문도 다는 거지. 그렇죠? 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레이아웃 구조를 이렇게 짜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용자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어떤 뭐 이렇게 상단 메뉴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그 부분 이 각각의 이런 어떤 이 박스,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단은 이 박스, 그다음에 최상단은 이런 박스, 이 각각의 그 박스, 요 각각의 박스 안에 이제 요거 안에, 예? 요 안에 이제 어떤 들어가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요 박스 안에서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응? 이해되죠? 보통 이제 여기 뭐 가운데 어떤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 뭐 이제 회원가입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들이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인 그 이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적인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요 안에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그 로고도 이제 가운데로 배치하겠다. 회원가입 버튼 오른쪽에 이제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결정이 되면 요 안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 틀, 네, 이런 것들을 잡아 놓는 거죠.
네, 이런 걸 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틀도 안 잡아놓고 바로바로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실습해 온 것, 이것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그 어떤 확장성도 상당히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구조를 잡아 왔다는 거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제 확장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구조 등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그 예제들, 우리 굉장히 많은 1편, 파트 1편부터 지금까지 쭉 그 공부해 오셨다면은 우리가 앞서 그 배운 예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제들의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열심히 연습하고 복습하면서 공부해 오셨다면 이 그 레이아웃 예제, 예, 지금 이 예제를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안에 코딩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한 10분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 보시고 이제 막 복습 좀 여러 번 이제 하시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한 15분에서 한 20분, 네, 한 20분, 네, 이 정도 안에 이런 레이아웃 구조를 다 이제 그 짜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실제로 저는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시험이면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딱 15분 줍니다. 15분. 15분 주고, 이렇게 쭉, 이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면 돼요. 음, 그쵸? 네, 우리 다 앞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복습하고 연습을 쭉 해오셨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중간에 한 며칠 복습 안 하고 또 연습을 좀 게을리 하시면은 이게 코드가 막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배울 때는 다 이해됐는데 실습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게 손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익숙해지지가 않으면은 이거 결코 15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 타이핑 칠 수 없을 겁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뭐 마지막은 아닌데, 이런 어떤 그 레이아웃 구조를 쭉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그, 좀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좀 색깔이나 이런 것도 좀 이쁘게, 다듬어 봤습니다. 뭐 좀 괜찮죠?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자, 그럼 강의를 통해서 잘 연습하시고, 꼭 복습을 열심히 이제 해주세요.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색상, 각 그 박스에 들어가는 이제 색상 톤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떤 박스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색상 톤을 네,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 제가 이제 다른 색상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예제를 이제 캡처한 겁니다.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은 이 좀 옐로우 톤으로, 노란색 톤으로 이렇게 좀 톤을 각 박스별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가면서 이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캡처된 이미지는 그런 이제 노란색이 이제 캡처되지는 않고 지금 노란색 계열로 바꿔가는 모습을 중간에 캡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좀 더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좀 이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마 그 다음 이제 예제는 29-01호는 이제 외국 블로그 스타일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 외국 블로그를 좀 돌아다니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컨텐트 들어가는 이제 박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 메뉴가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요 그 내용 들어가는 요 박스하고 요 카테고리 메뉴가 들어가는 우측 요 박스하고 요 사이에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가는 네, 뭐 또 여기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 이 카테고리 메뉴하고 이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는 요거 사이에 이렇게 광고 배너가 들어가는 스타일이 뭐 이렇게 이제 좀 들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너를 이제 요거 사이에 집어넣어야지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배너를 보고 또 배너를 이제 클릭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배너를 그 삽입해서 들어가도록 이제 많이 이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이아웃 구조를 한번 저도 이렇게 외국 블로그 많이 이렇게 이제 서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배너가 이 오른쪽 맨 오른쪽에 위치하기도 해요. 네. 요거 사이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얘네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요 배너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배너가 맨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컨텐츠 내용하고 카테고리 메뉴 사이에 이렇게 이제 배너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여기 그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그 연습하면서 계속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네, 이런 어떤 결과 네, 모습만 봐도 다 짤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 그 예제는 강의를 보시지 마시고 이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 예제까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다 이제 학습을 하셨으면은 이 예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결과 지금 이 결과 모습만 딱 보시고 한번 그 짜보세요. 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제 꼭 뭐 실패해도 실패가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자꾸 이제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에, 자꾸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그 실력이 이게 막 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보시고 어차피 이제 강의 보시면은 다 이제 어떻게 이제 짜는지 이제 강의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강의 보시기 전에 이제 결과 요 모습만 딱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꼭 해보시고 강의를 보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그 2편에 해당되는 CSS 기반의 이제 레이아웃 2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이제 예제들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 이제 한번 좀 쭉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당부의 말로 뭐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좀 복습을 네, 정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이. 여러분 그 1편 파트 1에서 이제 지금 이제 2편 파트 2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실 때 어, 이제 1편에 대한 이제 그 복습, 연습이 이제 잘 안 되어 있으시면은 당연히 2편은 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예제까지 어, 오는 동안에도 지금 이제 여러 많은 예제들을 했는데 이 예제 이 마지막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항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결과 모습만 딱 보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의 레이아웃 그 틀 구조만 그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편집기 하나 띄워놓고 자 이제 코딩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15분에서 20분이에요. 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안에 코딩을 다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네, 15분에서 한 20분.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더 숙달이 된다면 여러분 한 10분? 네, 한 10분 정도 만에 이걸 다 이제 그 코딩을 해야죠. 네. 이 정도 내가 그러니까 딱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레이아웃 구조 틀이 뭐 이제 이후에도 이런 것을 이 정도 만에 딱 그 해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좀 응용되거나
뭐 이런 어떤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짜고 싶은 그런 레이아웃 구조 틀을 이제 빠르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죠. 좀 응용되고 하는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이제 다룬 네, 이런 예제들만이라도 우선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텍스트 편집기만 딱 띄워놓고 여러분이 이제 한 15분 내에서 한 20분 네, 이 정도 사이에 이 그 HTML, CSS 코드들을 전부 이제 코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되시면은 굉장히 강의 이제 열심히 잘 공부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네, 이제 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고, 끝으로, 네, 계속 좀 복습을, 네, 꼭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항상, 그죠? 항상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제 별을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항상 이 주기적인 패턴. 네, 우리 이제 영어 단어도 여러분들 계속 그 주기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써 있는데, 내가 이제 영어 단어 1만 개를 외웠어요. 그럼 나름대로 한 달이면 한 달이라는 그 주기 패턴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이 1만 개를 다시 계속 복습하고 또 그 다음 한 달이 되면 또 이 외운 1만 개를 또 복습하고 그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룬 예제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기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네, 예제를 계속 이 예제 있잖아요. 여기서 다룬 예제들 계속 실습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룬 요 예제들을 가지고 이런 또 실습, 복습을 항상 주기적으로, 네,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지 까먹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취업해서 뭐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계속 주기적인 패턴이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를, 어, 이렇게 좀 못하게 돼요. 네, 계속 다른 공부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앞서 배운 것들, 복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돼요.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이, 이 예제들을 그 복습을 해 주시되 좀 주기적인 이 패턴을 여러분이 정해서 더 오래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씩은 꼭 내가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하는 걸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뭐를? 이 예제를. 음, 이 예제를 여러분 이제 강의 막 공부하시고 나서 또 막 복습 열심히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잘 하실 거예요. 응? 15분 내에 이것을 이제 코딩을 쫙 치실 타이핑 치면서 다 코드를 완성해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한 1주, 2주 이렇게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한 2주 정도 아무것도 연습 안 하고 정말로 한 2주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예? 이런 문법이나 태그들이 네.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익숙해지게 되기까지에는 이제 상당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 써놨잖아요. 영어 단어 아무리 열심히 1만 개를 한 달 안에 외웠어도 여러분 복습을 게을리하면 한 달 만에 8, 90%의 단어를 다 잊어버려요. 예?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1만 개를 외웠는데 한 달, 뭐 한 달이 뭡니까? 뭐 한 2주 정도만이라도 복습을 안 하면 한 절반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또. 그게 완전히 내 것이 안 된 거죠. 완전히. 내 브레인, 뇌 속에 그 단어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을 때는 저장이 됐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또 손 놓고 있으면은 다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문법이나 배운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코딩을 한 일주일, 이주일만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어우, 그, 또 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좀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네, 복습을, 우리 이제 여기서 다룬 예제 있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우리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하면서 이렇게 쭉 예제들, 그 해온 것들만이라도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 꼭 실습, 그 복습을 네,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